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슈미트입니다. 독일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작은 모차르트라 불리며 전 세계를 누볐던 천재 연주자였지만 지금은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언뜻 보면 제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연주자로 무대 위에서 박수갈채를 받았고 이제는 안정된 교육자로서 후배를 양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정감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음악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나?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간혹 이 질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학생들의 바이올린 선율 속에서 느껴지는 열정은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단지 바이올린이 좋아서 연주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악보를 해석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연주하도록 지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음악은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떠난 뒤 유독 열정적으로 연습에 몰두하던 한 학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 질문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문제니? 연주 관련이야? 그녀는 조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음악에 대한 질문이에요. 교수님께서 혹시 한국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은 저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음악이라니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 다른 장르에는 관심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죠. 한국 음악이라 민요 같은 걸 말하는 거니?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송가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트로트 가수인데 교수님이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트로트라니. 정확히 어떤 음악이지? 한국의 전통 음악인가? 전통 음악에서 영향을 받긴 했지만 대중음악이에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는 장르죠. 특히 송가인님은 전통적인 정서를 음악에 녹여내시는 분이에요. 교수님께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곡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뜨자 저는 살짝 웃으며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리랑이라니 민요 제목처럼 들리는군.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첫 음에서부터 강렬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연주가 끝날 때까지 말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놀랍군. 목소리로 이렇게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니. 클래식 음악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감각이야. 그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송가인님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리는 것 같아요. 가끔 연습하다 지칠 때 이 곡을 들으면 힘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 곡을 추천했는지 이제 알겠어. 고맙다. 집에 가서 그녀의 음악을 더 들어볼게.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저는 평소와 달리 바이올린을 꺼내지 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에서 송가인의 이름을 검색하자 수많은 영상이 화면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영상, 인터뷰, 그리고 그녀의 다양한 곡들까지. 저는 우선 그녀의 또 다른 노래인 한 많은 대동강을 재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강렬한 그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담긴 목소리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슬픔만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넘어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송가인의 다른 곡들도 하나씩 들어보았습니다. 서울의 달, 처녀 뱃사공, 그리고 판소리를 접목한 공연까지. 곡마다 느낌은 달랐지만 모든 곡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었습니다. 이런 울림을 클래식 음악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야. 그녀의 음악을 듣는 내내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불편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제가 완벽한 연주에만 집착하며 간과했던 무언가가 그녀의 음악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노트북을 닫은 저는 한동안 바이올린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내 연주에 담아내지 못했을까?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새로운 흥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지금까지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녀의 음악을 들으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더 깊이 탐구해야 해. 그리고 내 방식대로 표현해보고 싶어. 송가인의 음악은 그날 이후로 제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 음악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삶과 정서를 담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음악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가진 이 감정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음악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서 강연자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페스티벌의 주제는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융합이었고 저는 유럽 클래식 음악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에 대해 강연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초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으로 갈 필요성을 느끼던 참이었으니까요. 이 기회에 한국 음악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자.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도시의 활기로 압도당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현대와 과거가 함께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공연장이었습니다. 첫날, 저는 행사 프로그램을 받아들고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연주와 강연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라 대금과 가야금이라니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궁금하군. 공연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멈추고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금 연주자가 무대 중앙에 앉아 첫 소리를 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금의 소리는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클래식 악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깊은 한숨 같았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넘어 감정을 전달하는 악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금의 긴 여운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동안 관객들 모두가 한없이 고요하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가야금 연주자가 선율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대금의 부드러운 음색과 어우러지며 음악은 점점 더 풍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주가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내는 대화 같아. 그날 밤 저는 공연장에서 들었던 대금과 가야금 소리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에서 느꼈던 강렬한 감정도 이 전통 악기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악기들과 클래식 바이올린이 만나면 어떤 음악이 만들어질까? 그날 이후 저는 페스티벌 일정을 소화하는 틈틈이 대금 연주자와 가야금 연주자를 만나 그들의 음악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금 연주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금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불어넣는 악기입니다. 숨결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아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해도 소리가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클래식 음악의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단순히 대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음악적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게 대금과 가야금 연주의 기본을 가르쳐주며 각 악기가 가진 독특한 음색과 정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기는 손가락 끝에서 떨림을 만들어내야 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곧 음악의 진심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연주 기법을 넘어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 저는 송가인의 콘서트를 직접 관람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 한 많은 대동강을 부르던 순간, 저는 그동안 그녀의 음악을 통해 느꼈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슬픔만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고난을 넘어선 강인함과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몰입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커다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음악이야.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음악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악보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감정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가기 전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처음으로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멜로디를 따라 연주해 보았습니다. 악보를 보지 않고 그저 그녀의 감정을 제 바이올린으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송가인의 음악과 한국 전통 악기에서 배운 감정의 표현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저는 그것을 제 바이올린 연주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새로운 곡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에서 영감을 받아 대금과 가야금을 결합한 클래식 변주곡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악보를 쓰는 일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대금과 가야금의 선율은 바이올린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대금은 긴 여운과 숨결로 소리를 만들어내고 가야금은 손끝의 미세한 떨림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 음색들을 바이올린과 어우러지게 하려면 각 악기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이 두 세계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수정하던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악기가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선율을 찾기 위해 수없이 멜로디를 바꾸고 다시 연주하며 확인했습니다. 몇 주 뒤 저는 마침내 곡의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송가인의 목소리가 담고 있던 정서를 바이올린 선율로 표현했고 대금과 가야금이 이를 감싸는 형태로 편곡했습니다. 연주자들과 함께 첫 리허설을 하던 날 저는 대금 연주자가 처음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금의 부드러운 여운 위에 가야금이 맑은 선율을 얹었고 이어서 제 바이올린이 첫 음을 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곡이 단순히 제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경험했던 감정을 관객과 나누기 위한 시도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베를린의 한 소규모 공연장에서 이 곡을 처음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이 공연은 대규모 오케스트라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관객과 함께 음악으로 교감할 수 있는 친밀한 자리였습니다. 공연 당일 무대 뒤에서 악보를 정리하던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틀을 벗어난 이 실험적인 곡이 과연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정말로 이 곡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공연 시간이 되었고 저는 대금과 가야금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켜지고 관객들의 시선이 저희를 향했습니다. 대금 연주자가 첫 소리를 내는 순간 공연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대금의 부드러운 선율이 울려 퍼지고 이어서 가야금이 그 위에 맑은 소리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관객들이 숨을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음악에 집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며 바이올린 독주 파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송가인의 노래에서 느꼈던 감정을 따라 연주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송가인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제 내 이야기가 되었어. 바이올린 선율에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 송가인의 음악이 제게 가르쳐준 깨달음, 그리고 제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공연장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 관객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며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 후 한 관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음악은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분명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곡이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대금 연주자가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바,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관객들도 감동한 것 같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연주자로 무대 위에 섰던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의 제 무대는 늘 완벽한 음정과 정교한 해석으로 채워졌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내며 제 연주를 극찬했지만 정작 저는 그 박수를 받아들이며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공연은 달랐습니다. 이번 무대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제가 음악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전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대금과 가야금, 그리고 바이올린이 어우러져 만든 이 곡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저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진짜 음악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명씩 다가와 공연에 대한 감상을 전했지만 그중 한 관객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일깨워줬어요.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연장의 작은 휴게실에서 대금과 가야금 연주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연의 여운 속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금 연주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바, 당신은 바이올린을 통해 정말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늘 연주는 관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큰 감동을 줬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이런 곡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사람들이 이 곡을 이해할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 연주하는 동안 이 곡이 단순히 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야금 연주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잖아요. 에바 씨는 오늘 그걸 완벽히 해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날의 공연을 떠올리며 송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저에게 영감을 준 것을 넘어 제가 음악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녀에게 보낸 편지에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송가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가르치는 에바 슈미트입니다. 우연히 당신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가진 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가 잃어버렸던 음악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기술이나 화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당신의 음악은 제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송가인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여정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음악을 오직 기술과 해석의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악보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먼저 생각해봐. 그 감정을 어떻게 선율에 담아낼지 고민하는 게 음악의 시작이야.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점점 더 자유롭고 감정이 살아있는 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음악 교육자로서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송가인의 곡에서 영감을 받은 두 번째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음정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연주 속에 진심을 담으려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 중 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연주는 정말로 특별했어요. 제가 잊고 있던 삶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음악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연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음악가입니다. 송가인의 음악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히 한 곡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담아내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야 비로소 진정한 음악이 됩니다. 저는 이 진실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바이올린을 연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